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시정질문인 자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오시면서 피켓 들고 계신 우리 소중한 서울시 시민분들 보셨죠? 이 양반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이런 느낌이실 텐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 의회 자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우리의 삶이 매우 억울하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기대하고 우리의 의견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자리가 저 의사당에서는 의미 있게 진행되겠지 기대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서울시 의회죠. 우리는 지금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저는 서울시 11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고 자리겠습니까? 모두가 이제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서울시의 슬로건이자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저 글자 한 글자씩을 볼 때마다 좀 가슴속 어딘가가 일렁이는 느낌이 있어요. 약자와의 동행. 아마도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아, 정말 멋진 말이었고 깊고 융숭한 의미가 있었던 말이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문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저 좋은 방향을 우리 사회 구성원, 우리 시민분들이, 우리 주권자가 얼마나 피부에 느끼고 있고 그걸 박수치고 있는지, 나의 이야기라고 느끼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하겠지요. 저 약자와의 동행이란 이야기를 무려 2년 동안 많은 동료 시의원분들과 또 선출직 공직자분들,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 논의할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그 중에서 주제 하나를 특화해서 집중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맞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우리 서울시는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서 좀 진지하고 속 깊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쉽게 질문 드리면 이런 거죠. 누가 약자입니까? 이런 질문에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내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강자보다 약자를 도와야죠. 그런 약자와 손을 잡고 동행해야 된다는 걸 누가 말리고 반대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약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약자처럼 느끼는, 저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성, 노약자, 장애인, 환자, 지금 삶이 어려운 그런 분들 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될 약자라고 느낍니다. 그 중에서요, 이런 질문 어떤가요? 지금 저 노동 현장에서, 저 장렬하는 폭염의 거리에서, 저 엄동설안의 거리에서 직접 땀을 흘리며 내가 내 몸을 써가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창가 안쪽에 따뜻한 방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만 저 창밖 풍경, 저 야생 같은 저 환경에서 자기 한 몸을 스스로 온전히 건사하면서 땀 흘려가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죠. 저런 사람을 도와야 한다. 저런 사람을 우대하고 저런 사람에게 박수 보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출직 공직자로서 막연하게 느끼고 있지요. 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일자리들을 더 좋은 일자리로 바꿔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양질의 일자리, 이런 고상한 말을 써도 좋겠습니다만 그냥 더 직관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자리를요, 더 좋게,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노동이사제 이야기가 이런 건데요, 노동이사제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10분 지났네요. 노동이사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공기업 임원회관에서 임명할 때는 약칭
공공기관 운영법에 보면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장이 정한다. 그런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정하는데요, 각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누군가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대표를 넣어라, 이겁니다.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정부기관 역시도 똑같은 기준,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근로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자 공공기관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행령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친절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노조가 있는 직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도 있으니까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자산 기준 얼마, 인원 기준 얼마 다 친절하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500명이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서울시는요, 당연히 조례로 대응했겠죠. 저기 보이십니다. 2016년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자랑스럽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2016년에 서울시가 노동이사제에 대한 조례를 만듭니다. 대상 기관이 서울시 산하 공사 공단 출연 기관입니다. 서울시는 구성원 규모가 좀 더 작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구성원이, 종업원이, 우리 임직원들이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1명 이상씩은 두자. 300명 미만일 때는 1명이지만 300명 이상일 때는 맥스 2명까지 두자,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조례안을 좀 더 명확하게 볼게요. 저기 3조 보이시죠? 시장의 책무와 기관장의 책무를 정해놨어요. 시장님은 저 노동이사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고, 기관장은 정당한 직무 수행에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조례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2016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죠.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래서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뭘 얻었어요? 평가를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2022년에 나왔습니다.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죠. 3가지 특징이다. 첫 번째, 이사회 구성이 다양성이 확보됐어요. 지금까지 그냥 만장일치 이게 아니고요, 진지한 토론이 가능해졌습니다. 왜요? 노동자 대표가 참석해 있으니까요. 현장 요구가 수렴됩니다. 이사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이 이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노사 갈등이 1노조, 2노조, 3노조 많죠. 노동이사제가 각 노조 간의 갈등도 잘 조정해 온 상태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노사 갈등의 조정도 빨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노동이사제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볼까요? 어떤 논의들이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논의되고 있냐. 서울시 노동이사제 기준 100명이 너무 과하다. 중앙정부 500명 기준에 맞추면 안 되니까, 이런 논의가 있어요. 흐름이 있거든요. 명확하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4,000명, 2,000명대 숫자를 크게 내온 자료를 보이시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중앙에 있는 공기업과 중공공기관 규모가 다릅니다. 인원수가 다르고요, 다루는 자산 기금 운용의 폭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기준 500명 정도를 둬도요, 평균 공기업 기준 한 4,000명 평균 임원이라고 보면 10% 비율 따져서 500명 적정한 거예요. 서울시는요, 우리의 지금 기관은 16,000명에 이르는 저 교통공사를 빼고 나면 평균 400명대입니다. 교통공사를 포함해도 1,000명대 이하입니다. 즉 매우 합당한 기준이라는 거죠. 잘 볼게요. 이 자료 4월 1일자 어렵게 요구해서 받은 귀한 자료입니다. 지금 놀랍게도요, 저 자료가 뭘 시사하고 있냐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중앙정부처럼 500명대로 맞추자, 최소 300명대 정도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노동이사 숫자가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도가 나가 있어요. 오늘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24년 4월 1일 기준 현재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17명입니다. 기준 적용을 낮추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노동이사제를 거의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기 맨 아래줄에 TBS 미디어 재단 보이시죠? TBS 미디어 재단은 노동이사제 2명을 선출했는데요, 집행부가 임명을 안 해요. 그래서 제로입니다. 그런 숫자가 17명입니다.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 시장님 앞에서 저런 법률을 들이대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의 의원직을 내걸 정도의 용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이런 법률 얘기할 때마다 전날 밤 책이라도 한번 더 읽게 됩니다. 시장님 저기 볼게요. 노사관계 발전법은 시장님 잘 아시죠? 네. 노사관계 발전법에는 아예 국가의 책무 2조, 지방자치단체 책무 3조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렇죠? 노사관계 발전법까지를 굳이 만든 이유는 뭐냐? 더 이상 소모적이고 싸우는 노사관계 그대로 냅두지 말고 국가도 개입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개입해서 우리 제대로 좀 만들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노사관계 발전법에 따라서요, 서울시는 노사민정협의회 모두 10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사민정협의회는 저렇게 법률로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의 책무로 해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거든요. 놀랍게도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죠? 2년 동안 시장님 당선되시고 최근에 당선되시고 나서 2년 동안 시장님 저 노사민정협의회 참석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습니다. 어떻게 문제의식을 느끼십니까? 글쎄요,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기관의 장으로 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은 부위원장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는데요. 아마 노사민정위원회도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고요. 아마 그것이 꼭 열려야 될 무슨 현안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는 일도 아마 앞으로 있을 겁니다. 예, 그냥 제가 우리 모두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 그대로 솔직한 언어를 시민의 마음속의 정서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는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미래 대통령 후보감으로 시장님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시장님의 기대를 하는 서울 시민들도 많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시민과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은 시장님께서 노동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내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노동의 가치를 좀 더 높이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와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복무하고 싶다 같은 메시지가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민정협의회도 격상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위원장으로서 참여하시고 제대로 된, 저기 보시면 기능이 서울시 모든 부문의 노동정책 및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수행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컨트롤 타워잖아요. 시장님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 밑에 투자출연 노사정 협의회도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느끼실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 좀 쟁점이 하나 있어요.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노사민정협의회 제6호로 용역 입찰 공고가 떴어요. 놀랍게도 사업명이 뭐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단체협약 비교 분석 및 과제 제시입니다. 무려 2,800만 원을 들여서 만든 용역입니다. 내용이 뭐냐,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 단체협약을 각자 비교하고 장단점 분석하라는 용역을 냈어요. 이거 용역 왜 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예, 시장님 그냥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보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주해서 노사정협의회에서 지금 투자출연들 기간에 각각 처우가 위치가 위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들도 제각각 다르죠. 그런 단체 협약들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비교 분석해서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바꿔가자.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 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노사정협의회 담당자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저 해당하는 노조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목소리를 제가 듣고 왔거든요. 어떤 놀라운 부작용이 있냐? 저 용역을 근거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강한 압박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우리 기관의 특성에 맞는, 우리 기관의 최선을 다한 노동 형태, 복무 조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는데 갑자기 저 근거 자료를 들이대면서 너네 말고 다른 데는 이래. 왜 너네는 이런 기준에 안 맞춰? 너네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다른 기관은 훨씬 더 가혹하게 일하거든. 너네는 왜 일하지 않는 건데? 같은 류의 질의응답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설적 추론을 하게 되냐면 저 용역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 모두를 어떤 정해진 기준에 옥매어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법률적 기준 같은 근거들을 찾기 위해서 2,800만 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서울시가 노력한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문이 들겠죠. 시장님 어떻게 느끼시나요? 글쎄요, 현실적으로 그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같은 서울시 산하의 단체들, 투자기관, 출연기관들의 근무 환경이나 근로 조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서로 맞추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시장님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시간이 네. 좀 제한돼 있어서요. 시장님 아마 이걸 느끼시면서 딱 느낌이 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들이 오해한다면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약속 하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용역도 하고 이런 노사정 협의회도 진행하고 노사민정협의회도 인정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인 거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 시장님의 약속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 방송과 이 시간을 지켜보는 많은 관계자분들, 주권자분들이 지금 시장님의 약속 매우 반가워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34년 차죠, 정확하게. 근데 그냥 첫 해는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33차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시면서도 만났을 겁니다. 지금 밖에 TBS 임직원 지금 무려 400여 명 임직원에서 출발해서 260명만 남아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가게 된 거죠. 오늘 추후에 유정희 의원님께서 TBS 미디어재단에 대한 면밀한 질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의 내용들에 중복된 내용을 빼고요. 그냥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한테 우리 TBS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쭤봤었죠.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매우 의미 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뜻밖의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5월 30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지금 현황 답변 요청드려도 될까요? 예, 모든 걸 다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안의 성질상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방송이 아니라도 민영방송이라도 사실상 공익성과 공정성은 보장이 돼야 되겠죠, 방송에서. 그런데 불행히도 그동안에 이 TBS는 그런 점에서 별로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시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 지원을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이 정리가 됐고요. 저로서는 그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런 그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지원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여러 차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고요. 근데 불행히도 지금 시의회의 입장은 제 입장과 좀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 연말로 기억이 되는데 TBS가 민영화를 결정을 하고 지금 삼정 KPMG인가 그 투자자를 발굴하고 아마 원매자를 물색하는 그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한 TBS의 움직임과 궤를 맞추어서 저도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지금의 국민의힘 다수인 서울시의회 생각과 다르다. 1번이었고요. 네. 2번 지금 용역 결과도 기다리면서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유정희 의원님 질의 시간에 논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 정도 마칠 텐데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번 4월 10일 총선의 결과가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하지요. 총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TBS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지방선거 다수당이 교체되고, 즉 국민의힘 다수당이 되고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거다. 우리는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TBS 방송국 문 닫게 하는 건 시민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설명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지금 선거의 결과가 뒤바뀌면 다시 원복해야 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는 정치고 방송은 방송입니다. 서로의 고유의 권한과 역할이 있는 거죠. TBS 미디어 방송국을 문 닫게 하는 거는요, 심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민의 입틀막을 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었죠. 우리가 34년 된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이라는 이 소중한 TBS 방송국을 나와 생각이 좀 다른 방송국 프로그램 몇몇이 있었다고 해서 방송국 자체를 문 닫게 하는 것은 훗날 역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틀막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는 모두가 불행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10년차 숙련자 노동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콜센터 노동자분들인데요. 이 말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하고 있거든요. 신용보증재단이든 SH공사든 교통공사든 그 긴박하고 그 전체 시스템을 다 알고 있어야 민원 처리 수준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담의 질이 높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가 10년간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받는 월급이 얼마냐? 210만 원대예요. 아니, 이 문제를 약자와의 동행, 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아까의 서두를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여기서 시장님한테 그래서 확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윽박지르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민 대의가 함께 토론하는 의회라는 이 소중한 공간, 이 전당에서 이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공론하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10년차 숙련 노동자가 한 달 월급을 210만 원대로 최저임금과 거의 진배 없는 수준의 노동 임금을 받고 있는 걸,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 직구는 당연히 그런 거죠 라는 식의 입장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 이건 우리가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사제도 중요하고 TBS 방송도 중요하고 콜센터 노동자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택과 집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겁니다. 똑같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좀 더 급하고 중요한 일에 먼저 자원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저 프리랜서 자료가 저마다 다른데,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상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가장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접한 개념은 종합소득세 3.3%를 떼는 분들 정도입니다. 정해진 위치와 기간이 없으니까요.
잠깐 일하고 마냥 기다리는 시간들이 자주 있는 거죠. 놀랍게도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가장 최근 자료 7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프리랜서라고 불릴 만한 위치에 있다. 이분들이 냈던 세금이 얼마냐? 약 1조입니다. 소득세로. 서울시 지방세로 얼마를 내냐? 약 1,000억 원입니다. 이런 걸 제가 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조사할 때마다 수치가 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시장님을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1,000만 주권자를 함께 행정으로 모시고 있는 서울시라면 지금 서울시만 프리랜서 분들이 100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추정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시에 프리랜서 전담 부서가 있습니까? 저의 이런 문제를 어느 분에게 상담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궁색합니다. 이게 굉장히 다수의 많은 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동 부문 그리고 경제 부문의 직책 직위상 프리랜서 전담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글쎄요, 그걸 뭐 전담 기구가 있느냐, 전담 인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분명히 노동공정정책 부서에서 노동정책과가 있고요. 예. 거기에 노동지원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맞습니다. 특고 노동자나 프리랜서나 뭐 플랫폼 노동자나 이런 그 비정형 근로자들을 모두 다루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을 하는 뭐 부서나 공무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프리랜서 근로자의 그 인원수를 아직은 한 7, 80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뭐 통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2년 전 통계에 비해서 지금 벌써 한 20만 이상 늘어났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을 마련하는 것도 이제는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인식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제가 시간상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전담 부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도 담당 팀이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겠죠. 지금 프리랜서에서 일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서울시에 누굴 만나서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타깝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 이런 안타까움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리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이 고상하게 프리랜서인데요. 지금 우리 갑을 병정으로 내려가고 있는 하청과 재하청의 이런 노동 환경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호소할 게 없는, 즉 유진아,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네가 좀 몇 페이지만 해줄래? 10페이지 120만 원 줄게. 제작해서 드리고 나면 잠수를 타요. 그걸 억울하다고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고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돕는 게 약자와의 동행 아니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프리랜서 굉장히 중요하고 프리랜서 전담 부서를 넘어서는 프리랜서를 위한 특별한 조직, 특별한 대우 서울시가 하고 있다는 말씀 시장님께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현장 민원팀, 서울시 의회에는 현장 민원팀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좀 여기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서울시 의회에 있는 현장 민원팀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시의원들이 받는 모든 제각각 다른 현장 민원들에 대해서 법적인 지시 그리고 실무 전문가의 자격으로 가서 그 민원의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타당한 민원이다, 고칠 만한 민원이다, 받을 수 없는 민원이다 같은 판단을 해주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1,000만 주권자를 데리고 서울 시민을 대리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에 지금 서울시 의회 사무처 직원만 몇백 명인데요. 그 몇백 명 중에서 현장 민원팀의 저 위상과 가치를 생각하면 적어도 100명 이상의 담당자들은 저 현장 민원팀에서 법률적 전문 지식과 기능적 전문가의 기능을 활용해서 현장 민원팀이 가장 왕성하고 크게 활동해야 당연할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서울시 의회 현장 민원팀 직원 4명입니다. 담당 간부에서 5명이 한 팀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받는 시의원들, 선출직 공직자가 받는 대다수의 민원들이
내가 친하면 들어주고 안 친하면 들어주지 않는 이런 일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후진적인 형태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민원이든 법의 기준에서 그리고 실제의 기능적 기준에 부합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받을 만한 민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현장 민원팀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의회 사무처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가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투입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현장 민원팀 달랑 4명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실지 알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현장 민원팀의 위상과 중요성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중요하고 급한 일에 먼저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 부탁드립니다.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 세무조사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세무조사팀은 정말로 악조건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방세 체납 같은 거 많거든요. 우리 38팀도 있습니다만 아니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죠. 근데 이 세무조사팀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걷잖아요. 각 법인들은 이미 전담 소송 담당자 대리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웬만큼 조사해서 세무조사 명령을 내리면 즉각 대응해서 반발합니다. 이거 너무 과다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세무조사 일을 직접 담당했던 공무원분들이 그 법적 소송도 먼저 1차 의견 검토서를 써야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 한다고 상이 나오나요? 임금이 오르나요? 포상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사 안 하면 소송도 없습니다. 전체 팀원이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원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치면 세무조사를 열심히 해서 따라서 소송도 올라갔다면 서울시의 자원 그런 데 먼저 투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당한 조세 정의를 위해서 실천하는 세무조사 팀들은 이른바 우리 공무원들 언어로 한직으로 배치돼서 승진의 기회도 잘 안 보이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세무조사를 합니까? 시장님께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피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계시는 저희 동료 시의원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시장님께서도 시장님 지금 재난이 터졌을 때 전쟁이 터졌을 때 어느 대피소로 가야 된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질문은 이겁니다. 그걸 우리 하루에도 많을 때는 10개 이상 긴급 재난 안전 알람이 오고 공지가 오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알람과 공지들이 오는데요. 놀랍게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박유진님 귀하의 주소는 어디시고 직장은 어디시므로 집에서 가까운 대피소는 어디이고 직장에서 가까운 대피소는 어디입니다라는 공식 통보 한 번이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런 거 한 번만 공식 통보를 해놔도 우리 다 기억하지요. 캡처도 하고 저장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겠죠. 우리 재난 터지면 여기 대피소로 가야 한대. 우리 회사에서 재난이 터지면 저리로 가면 된다는 거야.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하면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한 번의 행정, 한 번의 선투입 노력을 안 하고 그저 하루에도 10개 이상의 위험하다, 경고한다, 어디 가라라는 재난 문자만 쏟아지고 있는 현실은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 중요합니다. 5분 남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노동의 가치를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자.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더 중요하고 의미 있고 급한 일부터 제대로 투자하자. 세 번째,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시민분들과 주권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시 한강 경찰대 이번에 시장님도 그리고 저도 가서 커팅을 했는데요. 배 샀다고 해서 가서 행사를 있었잖아요.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논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강경찰대 중요하다. 배가 전부가 다 전체 갖고 있는 보유한 배가 내구 연한을 훨씬 2배 이상 넘겼거든요.
투자해서 새로운 배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소형석 배 2척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답변이었습니다. 소형석은 3인 탑승인데요. 놀랍게도 현실은 어떤 거냐? 우리 익사자 혹은 물에 빠져 있는 분들을 구할 때 다 장비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가만히는 저도 장비 착용하면 2배, 3배 사이즈가 됩니다. 3인 소형정은 익사자를 꺼내서 심폐소생을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요. 그런 배는 정말이지 1대1 출동이나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근데 그런 3인 배 2척을 사서 우리 장비 보강했어요 라고 답변하고 있었던 게 집행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할 거지, 사서 3인 탑승조차 불가능한, 심폐소생술조차가 불가능한 배를 구매했다라고 생색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18억을 증액해서 중형배 2대로 바꿔낸 거거든요. 희생과 헌신하고 있는 한강경찰대에게 생색내는 소형배 2대를 사놓고 심폐소생술도 불가능한 배 2대를 사놓고 지원했으니 잘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 느꼈다면 한강경찰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소방관분들, 서울시 소방관분들은 21주기라는 황당한 근무 형태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상 밤에 자고요, 2주를 밤새는 근무제도였거든요. 지금 새로 오신 재난본부장께서 열심히 동의해 주셔서 지금 3조 1교대로, 즉 24시간 풀로 근무하고 다음 날 이틀을 준비해서 쓸 수 있는 3조 1교대로 거의 100% 가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시장님과 재난본부장님 그리고 가장 희생하고 있는 소방관들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대우이고 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서울시 소방관 분들이 가족수당이라는 걸 신청하게 돼 있어요. 월 2만 원입니다. 서울시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분이 혈액암 4기였는데요, 말기. 가족수당 2만 원을 받으려면 통신조회, 카드 사용 내역서, 혼인증명서 같은 자료들을 내라고 3번 이상 공식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우수한 소방관이었습니다. 가족수당 2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걸 정확하게 감사해야 되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감사위원회는 검찰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으로 보내서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있는 부모님인데, 부모님 모시고 있는 걸 증명하라고 해서 통신사론 기록서, 카드 사용 내역서, 혼인증명서 같은 자료를 내야 된다라고 닥달하고 있는 그 감사위원회 갑질 감사가 소중한 소방관의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는 수치심으로 자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명백히 서울시 감사위원회 명의로서 혹은 시장님의 명의로서든 서울시 집행부의 명의로서 그런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공식적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걸 일했던 당사자는 영전 승진하셨고, 지금 그 일은 새로 오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반드시 주의하겠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느끼십니까? 예, 참 그런 일이 극단적인 선택이 없었으면 정말 더 좋았겠지만, 하여튼 또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대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1분 30초 남아서 이 말씀 드리려고요. 네. 감사위원회 문제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런 억울한 일, 그런 공무원분들의 억울한 일을 조사해야 되는 분이 인권 담당관입니다. 인권 담당관은 시장님 오신 이후로 조직 전체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무엇이냐? 당연한 독립기구로서 마땅히 존재해야 될 인권 담당관은 지금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 걸 조사해야 될 인권 담당관이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제대로 된 감사, 인권으로서의 감사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죠. 그런 게 문제가 없다는 게 집행부의 자세입니다. 말이 됩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자세한 경위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고 해서 그 감사 자체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폄하돼서는 안 되겠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인권 담당관이라는 이 소중한 팀과 직책가 네, 그것도 제가 한번 감사위원회 파악을, 산하로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약자와의 동행 이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의 슬로건이자 방향타에 대해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